내가 술을 마시면 더 쉽게 취기가 오르고 게다가 숙취도 없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잘 마시면 삶의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음주운전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연결되어 있는 술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힘들거나 혹은 주변에 술 문제 가지고 계신 분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술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한다면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알아야겠죠? 오늘은 나는 왜 술을 마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리고 더 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크게 술을 마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술이 좋아서, 그리고 둘째는 술이 없으면 안 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일단 술이 좋아서 라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술에 취하면 일단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도파민 보상회로라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엔돌핀의 분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빠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술을 마시고 뇌에 전달될 때까지 한 6분? 그래서 빠르고 확실한 행복, 빠확행 이렇게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빠확행, 네, 좋습니다. 네. 왜 제가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하죠. 네. 네. 진료실에서 보면은 술이 좋아서 마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이 자리에 없지만, 지용이 형과 동훈이도 마찬가지고요. 술이 좋아서 마시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일을 끝마치고 나서 참 누구 만나러 가기도 좀 그렇고, 운동하러 가기도 그렇고, 좋아하는 취미 하기도 그래요. 요즘 또 워낙 야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보면서 혹은 드라마 보면서 이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내가 돈을 버는 이유구나. 네, 이게 삶의 이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좋은 집에서 혼자서 딱 창밖을 바라보면서 야경을 보면서 술 한 잔 딱 마시는 그런 것들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마시나요? 저는 일단 야경이 그렇게 좋지 않고요. 집이. 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술 없이 드라마를 보고 술 없이 영화를 보고 이러면은 뭔가 그 재미가 좀 덜해져요. 네,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술을 찾게 되는데 이렇게 술을 계속 찾고 습관이 돼서 마시다 보면 이 내성이라는 게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 내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이전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맥주 작은 글라스로 한 잔만 마셔도 기분이 확 좋아졌는데 이제는 한 캔으로도 안 되고 두 캔, 세 캔 아니면 피처 이렇게 단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자체가 주는 쾌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참 술을 마시고 즐거웠던 그 경험들이 음주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참 이 술을 마시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시덥잖은 대화해도 되게 웃기잖아요. 맞아요. 네, 평소에는 재미도 하나도 없었던 건데 왜 그래 빵 터지고 사람들 여럿이서 북적북적이고 그런 분위기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좋았던 경험들, 그런 경험 때문에 결국에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술을 마시는 이유인 술이 없으면 안 돼서가 있어요. 술이 없으면 힘드니까인데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목적으로 술을 마실 때 자기 처방, 셀프 메디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술을 약처럼 생각해서 그렇죠. 먹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불안이라든지 걱정 아니면 우울한 일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는 건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친구들한테 오늘 나 헤어졌어, 이런 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먼저 하는 얘기가 야 나와 술 마시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이 술을 마시면은 뭔가 우울하고 힘든 생각들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신경 전달 물질 중 가바라고 하는 것의 기능입니다. 이 가바라는 물질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에서 좀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뇌를 많이 안정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이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도 술을 마시죠. 제가 이런 이유로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요.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
라든지 뭐 교수님 같은 그런 윗사람하고 만나는 자리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술을 초반에 막 빨리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불안, 긴장이 줄어들고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는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한 번은 그 같이 이제 회식을 하고 난 다음 날이었는데 교수님이 야, 네 목소리밖에 안 들리더라 라고 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하고 이제 같이 술자리를 한 자리였는데 처음 만나는 사람, 게다가 외국인이고 저는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로서는 이 긴장이 막 극도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술을 많이 마시니까 되게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그 외국인들이 계속 저 술을 먹이려고 하고 저한테도 되게 좀 그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다 보니까 이 이후에 좀 또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학생 때 뭐 외국에서 유학 온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항상 술을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냥 가서 뻗어나온 보리자루처럼 앉아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술을 좀 마시기 시작하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제가 말하면은 막 웃고 막 이러니까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네. 이랬었던 경험이 말을 잘해서 웃은 게 아니라 그냥 웃겼겠죠?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어려운 자리를 앞두고 뭐 허기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자리를 앞두고서 가기 전에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발표하기 전에, 뭐 미팅 전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일단 그 순간에 불안이 줄어들고 막 손떨림 뭐 이런 것들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출발을 한다. 아니면 아예 이제 약속 시간 뭐 한 30분? 1시간 전에 가서 먼저 드시는 네,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네. 특히 막 손떨림이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 그러세요. 네. 뭐 이렇게 잔 같은 거 이제 짠할 때 맞아요. 요런 떨리는 거 좀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그런 분들은 술 드시면 그 손떨림이 확실히 줄어드니까 그래서 좀 먼저 드시고 그래서 그 자리를 좀 잘 끝마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해장술 있잖아요. 이 해장술도 술이 없으면 힘드니까 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마시게 되는 이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인데요. 해장술이 정말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면 효과가 있죠. 효과를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정도까지 마시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은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밤늦게까지 굉장히 술을 많이 마시고 막 힘들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나가서 뭐 국밥 하나 먹자, 순대국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먹는데 그 친구가 술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꺼내요? 아니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네. 어젯밤에 너무 술 마셔가지고 힘들어서 나왔는데 뭘 이걸 주냐 해가지고 한번 마셔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때까지 취기가 남아있었는지 그걸 또 잔을 받아서 마셨는데 속이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네. 울렁거리던 것도 좀 가라앉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해장술이 효과는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술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뭐 해장술에 취하면 애비도 몰라본다 뭐 이런 속담도 있죠. 맞아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술의 농도가 확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그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막 식은땀 나고 막 손발 떨리고 네, 막 어지럽고 뭐 가슴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때 다시 술을 마시면서 술 농도를 높여주면 그 금장 증상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숙취, 머리 아프고 막 힘든 그 느낌이 메탄올 때문인데요. 술을 마시면 그 메탄올의 대사를 일시적으로 또 늦춰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취도 일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일시적인 간편일 뿐이겠죠. 주변에 보면 술을 먹고 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조용하고 얌전하시던 분인데 착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화나 분노 이런 걸 눌러놓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다가 안 되면은 술을 마시면서 해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 술을 마시고 나서 감정을 굉장히 표출한 다음에 느끼는 그 후련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런 내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술을 마시는 건데요. 뭐 이런 경우에는 힘든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술을 마시는 걸 수는 있지만 그 경험 자체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후련한 경험으로 남아서 그 행동을 강화시키고 반복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그 자기를 처벌하는 이 초자, 뭐 어떤 행동을 해도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초자를 이 술이 없애버린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이유로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추가로 말씀드릴 내가 술을 마시는 이유는, 요거는 내가 사실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바로 좀 유전적인 요인인데요. 술 문제가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술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뭐 유전적인 문제라고 했으니까 아마 높겠죠. 왜일까요? 유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생물학적인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나도 술을 마시는데 이거 좋은데 너도 마셔도 돼, 자녀한테. 아니면은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좀 성인이 됐을 때 같이 마시기 시작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런 허용적인 분위기, 혹은 뭐 부모님이 술 마시는 걸 보면서 자랐으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걸 따라서 네, 학습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이제 문제가 있는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 있잖아요. 그 부모한테 이제 자란 아이도 있고, 혹은 입양돼서 술 문제가 없는 부모한테 자란 자녀, 그 자녀들을 이제 비교했을 때 그 술 문제가 없는 부모한테 자란 자녀들한테도 나중에 보니까 술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연구가 있어요. 정말로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꼭 분위기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실제로 저희가 봐도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있는데 알코올 사용 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좀 높은 편으로 배웠었죠. 맞아요. 사실 부모님의 모습,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술 먹고 화내고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걸 보면은 난 절대로 술 먹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먹으셨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 어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마시니까 좋아서 그 다음부터는 의존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다고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같은 양을 술을 마셨을 때 좀 더 뭐 술 기운이 잘 오른다, 뭐 취한 후에 더 쉽게 술에 깨기도 한다, 이래서 잘 마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애초에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충동 조절을 하는 부분인 뇌의 어떤 전두엽 부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위축이 있다든지, 애초에 그게 좀 볼륨이 작은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또 생물학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고요. 술이 좋아서 마시거나 혹은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힘들어서 마시는 분들인데, 게다가 내가 술을 마시면 더 쉽게 취기가 오르고 게다가 숙취도 없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크게는 이렇게 술 자체가 좋아서, 술과 함께하는 행동이 좋아서, 과거의 경험이 좋아서 마시거나, 혹은 술을 마시지 않으면 힘드니까 막 불안하거나 긴장되고 우울하거나 힘든 생각들이 들어서 마시는 경우들로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술을 왜 마시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있으시면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왜 술을 마실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적당한 음주 즐기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이유들로 술을 마시다가 문제 음주까지 됐을 때는 어떻게 술을 줄이거나 끊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